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제가 8월 26일 날 촬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주말에 아무튼 이제 실적 다 정리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은 그 분기에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항상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서 한 번에 좀 빠르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주말에 미리미리 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PPT로 그냥 한번 만들어 봤고, 여기 들어간 이제 그림이나 좀 표현은 좀 약간의 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실 때 좀 재미도 있으시라고 한번 이렇게 제가 넣은 거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의 표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 좀 내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하시면 좋을 만한 기업들 뽑아봤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40개인가 50개 돼요, 기업이. 그래서 되게 많고요. 1분에 하나만 해도 50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솔아이온스고, 이제 참 이게 제가 챗GPT 쓰지만 너무 좋은 게 이 그림 다 그려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사진으로 찾을 수도 없고, 그죠? 저런 그림을 뭐 찾을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려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한솔아이온스는 한마디로 식각 부품, 좀 자세한 건 여러분이 또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기업들 전자공시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한마디로 식각용 부품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작년보다 매출이 여기 있는 게 292억이니까 이번에 395억 많이 들었고, 영업이익도 17억 원에서 72억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사의 그쪽이 이제 주요 고객사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데, 이제 ASML이 EUV 장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극자외선 장비인데, 요게 이제 주석방울이,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빛을, 레이저를 만들거든요. 광원을 만드는데, 그 광원 만들 때 CO2 레이저인가요? 그걸 쏴가지고 주석방울이 떨어져요. 초당 5만원씩. 그걸 맞춰야 돼요. 맞출 때 조금씩 찌꺼기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비에 좀 장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약간 오염물질이 쌓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개선시켜주는, 그러니까 장비를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ASML에서 수주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직은 규모가 작아요. 근데 점점 EUV 장비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이쪽에서도 매출이 조금씩은 나오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본업인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쪽에 이제 소모성 부품을 계속 공급을 하니까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도 반도체가 실적이 소부장이 크게 좋긴 아직 어렵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더라도 좀 시차가 있는데, 한솔아이온스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런 거예요. 이제 바쁘게 일하고 뭐 뒤에 ASM이 있고 뭐 삼성전자 있고 뭐 그런 걸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잘 그려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현대일렉트릭 뭐 다들 아시겠죠. 뭐 워낙 많이 올랐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너무 좋고요. 예. 그냥 찢었어요. 예, 마치 헐크처럼 실적을 완전히 찢어버렸고 전년 동기 대비 6,400억 매출에서 9,000억, 영업이익이 2,100억, 작년 이맘때 500억, 4배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한 실적이고 뭐 실적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미국이나 중동 이런 데서 이제 변압기 이런 수요가 늘고 계속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전력망을 많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은 아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쉴 수 있다. 그 정도지. 업황은 여전히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8천억대에서 1조로 올라갔고요. 영업이익도 2,500억에서 4,300억. 우리가 이게 삼성바이오 하면 좀 뭔가 무겁고 성장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실적 보면 성장 안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4천억 찍었어요. 분기에. 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부분만 2,500억.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일시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실적을 내줬고, 예.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이제 최초로 올해 연매출 아마 4조 원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8종 품목 허가 획득했고요. 국내 기업 최초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저것도 시장이 굉장히 큰데 품목 허가를 이미 받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숨겨진 알짜 기업이고 주목받진 않아요. 시장에서 뭐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근데 우등생이고 늘 전교 1등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주들이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뭐 좋은 실적으로 시장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이제 다 한번 제가 타이핑을 한 거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보고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참고해 가지고 뭐 전자공시도 찾아보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주말에 다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제가 사실 해드릴 일일이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사실 일일이 다 이게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제 좀 정보를 제가 가공해 가지고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요거 한번 이번 2분기에 이런 기업들이 매출 좋았고 실적 좋은데 이 기업은 좀 구조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 주가가 안 올랐네? 그럼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현대일렉트릭도 되게 좋잖아요. 아까 너무 많이 올랐죠. 이제 이런 거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조금 지켜보셔야죠. 예,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주는 사실 거의 다 좋아요. 하나오션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한 번에 몰아넣은 거고 하나 엔진도 좋았고 뭐 삼성중공업도 뭐 구조적 성장 초입이라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라죠. 예. 그래서 해양 쪽이 거의 다른 회사들은 해양 쪽이 좀 약한데 비중이 삼성은 좀 해양 쪽 그 이익이 기여를 하고 있죠. 현대중공업 수주잔고가 경쟁사의 2배, 외주 제작 비중 떨어졌고 한국조선해양은 뭐 현대중공업 그룹이 전체적으로 잘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삼호중공업이 비상장이니까 그 현대미포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죠. 원래는 적자를 예상했어요. 작년에 500억, 올해 174억 흑자냈습니다. 적자에서. 그리고 탱커 원유 운반선이 지금 가장 뜨겁죠. 예. 근데 여기 중형 탱커 세계 1위죠. 예. 1위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주졌던 이런 부분들, 뭐 비용이 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조선주도 똑같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한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제 너무 발주가 많이 일어났고 내년에 해운사들이 발주를 줄여버린다면 조금 리스크가 있고 거기에 중국이 LNG선을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납품을 할 텐데 이게 또 너무 잘 되면 우리나라 LNG선을 뺏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실적 좋고 숫자 좋고 수주 꾸준하고요. 예. 그래서
단순합니다. 조선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는 것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또 혹시라도 급락한다. 오늘 제가 찍고 있는 시간에는 좀 오늘 급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어느 정도 충분한 가격 조정이 되면 그땐 또 투자를 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내가 접근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오를 때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선주는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어요. 막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이 실적은 내년까지 아마 계속 좋은데 관건은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지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OCI인데 OCI는 이제 반도체 소재랑 2차전지 소재를 만들긴 하거든요. 화학 소재랑. 근데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급증을 했고, 예, 일부 반도체 소재 매출은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하고요. 또 도코야마사와 말레이시아의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아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반도체용 인산 신규 고객 확대. 그러니까 OCI 홀딩스는 그 태양광용이에요. 태양광 쪽이고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지금 투자도 하고 예, 실적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중요한데 향후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줄이고 생산량은 늘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면에선 좀 그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과산화수소, 한솔케미칼하고 좀 경쟁이죠. 이런 쪽의 매출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또 실리콘 응급제 소재 공장이 6월에 착공돼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니까 실리콘 응급제가 지금 그 앞으로 전기차에 많이 쓰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쳐도 언젠간 태양이 뜨는 것처럼 지금 막 OCI도 주가 보면 되게 안 좋고 막 어두컴컴하죠. 주가만 보면. 근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뜨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비유를 해봤고요. SK하이닉스는 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제가 바로 다 적어놓은 건데 논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실적은 너무 좋죠. 뭐 영업이익이 5.46조. 작년에 2조 원 이상 까먹던 회사가 1년 만에 5조를 벌었어요. 놀라운 실적인데 근데 다만 엇갈립니다. 지금도 이 의견인지는 좀 확인해 보시고 IM증권은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 제품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공급을 하면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면 하이닉스한테는 좀 안 좋다. 공급 가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유진투자증권은 반도체 사이클 모멘텀의 고점 징후들이 발생 중에 있다. 피크업 가능성도 있다. 예, 당시에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 날이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좀 논쟁이 치열합니다. 예, 메리츠증권은 아니 또 긍정적이에요.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거 우려 지나치다. 옛날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16.5조를 투자하는데 22년에 19조 대비하면 작년에 너무 투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작년 업황이 최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저효과를 고려해야지 그냥 16.5조 뭐 늘어나는 거에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또 HBM은 투자한다고 수율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죠. 또 주문형 방식이니까. 그래서 근본 디램 사이클은 12년도에 적자 났거든요. 작년에 적자 났죠. 13년도에 회복, 14년에 장기 호황이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냐. 그래서 김선우 연구원님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적 발표한 지는 꽤 됐잖아요. 이제 한 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의견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예속 논쟁도 아니고 참 반도체 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피크업 논쟁. 예, 이거는 늘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예속 논쟁도 제가 혹시 챗 GPT가 모를까봐 제가 설명해가지고 예, 이게 동인과 서인이 막 논쟁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이 예속 논쟁하는 장면을 제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그려주더라고요. 조선시대. 아무튼 참 예, 신기하긴 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매출액 이번에 실적 좋았고요. 핵심은 그거죠. 이제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고 있고 자율주행, 예, 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래서 차량 운전자 첨단 지원 시스템, 아다스, 모빌진, 순정 내비게이션 이런 게 탑재가 증가하면서 실적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네.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세계 각국에 이제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중복 투자를 할 거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이제 뭐 현대차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안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대 오토에버가 또 동반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투자죠. 약간의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안보 문제 때문에 한 업체에 의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 100% 의존이 불가능. 얼마 전에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기억나시죠? 호주 쪽에서 그 뭐죠? 한번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 윈도우랑 충돌 일으켜가지고 막 그 이 항공권 발권도 안 되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런 것처럼 하나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갈수록 중복 투자.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중복 투자한다면 현대 오토에버한테 좋지 않겠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 아마 요거는 그 누구시죠? 그 누가 저 제가 이제 성함이 정확히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 삼성증권에 그분이 이제 그런 쪽 의견을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현대 오토에버도 실적도 좋았다. 다만 이제 주가가 싸지는 않죠. 싼 편은 아닙니다. 그게 좀 이제 단점이란 단점이죠. 그 종근당사회분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원래 건강기능식품 회사예요. 원래. 근데 안 좋았어요. 실적 막 적자 보고 건기식 시장이 너무 막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이게 락토핏 아시죠? 락토핏. 예. 락토핏 만드는 회사잖아요. 종근당바이오. 그거 판매하는. 그래서 이제 매출액 이번에 근데 보시면 매출이 점프했어요. 509억, 영업이익 50억.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료가 없죠. 이런 이제 종근당바이오는 거의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안 쓰니까 어떤 이제 블로거 분이 쓰신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좀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시아 유일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도 한번 찾아보고. 예.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균이죠. 우리 몸속에 사는 뭐 대장균 같은 거, 뭐 균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건강기능식품 CDMO. 그 안산제약산업단지 내에 그 전문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CDMO 사업 시작한 이후로 15건의 계약을 맺었고요. CDMO 매출은 22년도에 10억 원에서 23년도에 20억 건.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죠. 근데 관건은 아직은 저게 매출이 20억밖에 안 되니까. 그죠? 예. 어쨌든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원재료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반려동물 전용 유산균 브랜드 라비벳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반려동물 유산균 점유율이 1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자체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동안 건기식 시장 너무 막 서로 브랜드끼리 싸우고 막 그 경쟁이 너무 치열했죠. 예, 그래서 막 수익성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돌아섰어요. 돌아섰고 본업도 돌아서는 모습이고 저 프로바이오틱스 저게 이제 성장 동력 같은데 저걸 계속 추적을 해보세요. 예, 아직은 금액이 작지만 저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면 이제 종근당 바이오도 모멘텀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유산균 예. 시장에 또 다크호스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이번에 그 폴란드 이제 매출이 잡히면서 실적이 점프했고요. 영업이익도 600억에서 1128억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1분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대 그 주기 위한 물량 때문에 좀 1분기는 좀 더뎠지만 폴란드 K2 전차 생산이 2분기에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잡혔고 그 다음에 계약 물량 180대 9월 혹은 연내에 추가로 좀 계약을 하기로 기대를 하고 있고 페루에 장갑차 30대 수출 계약도 있어서 향후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폴란드 납품 96대. 그러니까 마치 조선사랑 비슷한 거죠. 수주 받고 만들어서 납품할 때 실적으로 반영하고. 예. 그러니까 방산과 조선은 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둘 다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고. 예.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이런 폴란드 물량 생산이 되면서 실적은 또 꾸준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그냥 좀 약간 그
좀 해봤어요. 이렇게 재미삼아 궁예를 좀 등장을 시켰는데 실적 좋죠. 한때 막 작년에 그랬잖아요. 한미반도체 막 적자나고 이러니까 일각에선 이제 한미반도체 실적도 안 좋고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죠. 작년에.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 실적 이렇게 좋게 냈고, 그러니까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좋고 민심이 뭐죠? 주주환원이죠. 궁예는 여기 궁예를 대입하는 거 안 어울려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한미반도체를 보면 기술력도 좋고 주주환원까지 모두 다 갖춘 그런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근데 실적까지 이렇게 또 좋아지고 있어서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좀 가격적으로 좀 최근에 조정은 일부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도체 사이클이 또 주가들이 움직인다면 뭐 언제든지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좀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좀 억울하다는 표현도 그런 게 안 가요. 방산주 다 날아가는데 혼자 안 갔어요. 그죠? 실적 이번에 좋았고요. 매출 이익이 작년에 84억인데 올해 700억을 찍었어요.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충당금도 대부분 해줘요. 그러니까 내용도 좋아요. 그리고 기체 부품, 그 기체 부품 같은 거 만드는 사업부가 좀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익률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미국 해군 훈련기 프로그램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규모가. 여기에 이제 그 훈련기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 선정하는 시기가 또 2년 연기됐대요. 그러니까 저거는 또 주가에 부정적이죠. 그러나 이제 숫자는 돌아섰다. 결국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믿어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도 실적은 잘 나왔고요. 삼성전자 뭐 실적 좋았죠. 그리고 관건은 엔비디아 진짜 언제 납품할 거냐. 요거랑 그 다음에 HBM3 비중이 3분기에 10%인데 4분기에 6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젠투자의 이승우 연구원이 뭐라 그랬죠? 혈이 뚫린 느낌이다. 꽉 막혀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는 의구심은 좀 해소된 것 같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꽉 막혔던 혈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마치 이제 고속도로 뻥 뚫린 것처럼. 근데 주가는 왜 안 뚫리죠? 그게 좀 답답합니다. 주가가 뚫려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 실적 냈고 뭐 이게 끝은 아니니까요. 또 한미약품은 약간 경영권 문제가 있었죠. 집안 내부에 그 경영권 분쟁 다툼이 있었죠. 주가 좀 안 좋았는데 근데 그걸 논외로 하고 실적은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332억에서 581억. 또 비만 치료제 지금 이제 임상하고 있죠. 올해 26년에 임상이 끝나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임상이 잘 되면. 그래서 한국형 이제 아시아 사람들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에 특화된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원래 한미약품은 돈도 잘 버는 회사고요. 꾸준히. 회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 집안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경영권 분쟁만 좀 완화된다면 이미 또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숫자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남아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유한양행 보셨겠지만 유한양이 렉나제라는 폐암 치료제 그거 FDA 승인 받는데 몇 년 걸렸죠. 오스코텍에서 2015년에 가져왔어요. 레이저테닙이란 물질을 9년 걸렸어요. 물론 2018년에 얀센에 넘겼고 얀센이 임상을 했죠.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그 10년 가까이 걸려요.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 성과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정말 투자하기가 쉽진 않은 업종 중에 하나죠. 근데 그 FDA 승인을 받은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사실 폐암 치료제는 급이 달라요. 굉장히 큰 제품이에요. 비만 치료제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이 한미약품이 우리나라 임상 결과 나오는 거 2년 후니까 아직도 많이 멀었고 또 성공할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공하면 또 FDA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들을 계속 우리가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인데 당장 뭐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롯데칠성 실적 좋았고요. 영업이익 조금 더 증가했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어디가 좋았냐면 필리핀 때문에 펩시 필리핀 이제 자회사가 펩시 필리핀인데 여기서 스팅이나 마운틴듀 같은 음료가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땡큐 필리핀이죠. 예, 그래서 필리핀 법의 연결 효과 더불어서 미국 쪽에 소주랑 밀키스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고. 해외 비중이 이제 35%예요. 결국 음식료가 이런 주류 쪽은 해외 쪽이 좀 약했거든요, 수출이. 근데 롯데칠성은 어쨌든 해외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류도 있고 음료가. 그래서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갔다.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PI 첨단 소재는 이게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누가 이제 열을 막아주고 있죠. 방패로. 무선으로. 그래 방열 패드. AI 기기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뜨거워지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방열 시트.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에도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2020년 5G로 애플 아이폰 설계 변경 후에 3년간 방열 시트가 이제 고성장을 했거든요. 메모리 제외한다면 온 디바이스 AI로 실제 탑재량이 증가하는 유일한 부품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예. 그래서 메리츠에선 실적 추정치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뜨겁죠. 뜨거운 이 폭염에서 PI 첨단 소재가 지켜줄 거다. 약간 이렇게 한번 그 멘트를 한번 써봤는데 어쨌든 예, AI 기기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PI 첨단 소재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다. 예, 일단 실적이 좀 돌아선 게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 성장이 더 나와야 되겠죠. 예,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주가가 아주 싼 기업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HK 이노인도 실적 잘 나왔고요. 의사 파업에도 수액제 매출이 6% 성장했고 원래 그 컨디션 아시죠? 컨디션 만드는 회사고 컨디션이 그 숙취 해소제죠. 또 미국의 비미란성 식도염 임상 3상이 이제 종료돼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결과 나옵니다. 예. 비미란성 시장이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 내시경 같은 거 했을 때 위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 뭐냐면 비미란성은 이제 여기 위쪽에 뭔가 상처라든가 뭐 염증 같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란성은 염증이 있는 거. 근데 비미란성이 훨씬 시장이 큽니다. 근데 미국의 경쟁 약물 복켄자가 비미란성으로 적응증을 획도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뭐 HK 이노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미국에서 성과를 내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기 참 외롭습니다. 이게 숫자 좋은데 실적도 괜찮고 그죠? 네, MLCC도 좋아지고 있고 AI 서버, AI PC 나오면 고사양 MLCC가 많이 탑재가 될 거고요. 자동차 쪽도 채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고사양 MLCC 만드는 업체 몇 개 없어요. 증설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플립집 BJ가 좀 안 좋지만 AI 가속기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쪽도 성장할 거고. 그러니까 참 지겹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뭐 한두 번 얘기도 아닌데 맨날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기다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기 이제 연인을 기다리는 예, 저 남성분처럼 좀 한번 기다린다면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주가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은 일단 자식 부자죠. 자회사가 좋은 게 많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번 실적도 좋았고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있었고요. 레저 사업부. 레저 사업부는 아마 이제 에버랜드 쪽이겠죠. 예. 식자재 유통도 괜찮았고요. 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도 저 두 개 지분 가치만 해도 저렇게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 또 밸류업 기대도 되기 때문에 실적까지 어우러진 좀 괜찮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HCT는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이 또 예전에 한번 그 알려드리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번 실적이 잘 나왔고요. 매출도 증가했고 매출이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한 10억 정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고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거 출시할 때 시험 인증을 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인지 시험 인증을 하거든요. 수출하기 전에. 이게 마치 우리 공항 검색대 통과하는 것처럼 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 인증이 북미 유럽까지 확대되고 인도네시아 법인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방산 쪽도 있어요. 교정 자동화 시스템, 콜드체인, 신선식품 배송용 트럭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 인증 항목과 시간이 다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증가한다는 뭐예요? 시험 인증 시간이 증가하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죠. 항목이 늘어나면 물량이 증가하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론도 실적 좋았고요. 근데 주력이 스마트폰 카메라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거든요. 매출액 작년 2,400억에서 이번에 3,600억, 영업이익은 143억, 작년에 84억 점프했어요. 2분기 카메라 매출, 자동차 쪽도 좋았고 전자담배 매출 증가했고요. 전자담배도 만들어요. 폴더블 폰형 카메라 공급도 늘었습니다. 또 LED, 또 센서, 이런 아마 건강 쪽 체크하는 아마 센서일 거예요. 이런 이제 신규 매출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는데, 또 여기 대표이사가 주식 꾸준히 사죠. 사는데도 참 주가 더딥니다. 스마트폰이라 그런지 주력이 어쨌든 나름대로 다변화하고 있는데 그 성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주가도 워낙 좀 많이 눌려 있으니까 저평가돼 있죠. 근데 시장이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고성장 기업은 아니라고 봐서 그런지. 근데 요즘에 뭐 금투세 이슈도 있고 웬만큼 매력적이고 뭔가 이걸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실적 좋아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시장이 좀 답답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좀 파트론이 좀 선택을 못 받으니까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개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코스닥도 살아날 텐데, 뭐 이게 세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실적 좋았고요. 예상보다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109억 나왔고, 근데 이제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은 요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닙니다. 그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고다층 기판이에요. 기판인데 이게 이름이 맞나요? 멀티레이어 보드 맞나요? 아무튼 고다층 기판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수페타시스 제품이거든요. 저게 어디 들어가냐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맨 밑에 들어가요. 맨 밑에 있는 기판.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AI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수페타시스 주가도 많이 갔죠. 근데 여기에 대덕전자도 옛날부터 MLB 하긴 했어요. 비중이 작아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MLB 기판이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부 고객사들이 대덕전자와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HDI 공법을 적용하면 효율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공법이 또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셔야 된다면 일단 실적은 돌렸고 MLB 기판 수주에 대한 모멘텀, 스토리죠. 이게 붙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는 보안업체고 저기 우리 이제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출입할 때 보통 홍채 인식 같은 거, 지문 인식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게 이 사람 누구다. 이거 이제 인식을 하고 통과시켜주는 거죠. 근태 시스템 같은 거죠. 매출액 281억 원 이번에 나왔고 작년보다 좋았고 영업이익도 26억에서 무려 67억.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신규 투자 확대. 데이터 센터에도 입출입할 때 다 당연히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공장 만들 때 같이 가요. 보안 시스템 깔아줘요. 또 일본에선 클라우드 기반의 출입 인증 서비스 클루가 또 인기라고 하고요. 또 안보 이슈나 보안 이슈 있으니까 중국 보안 기업들 걸 쓸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걸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4분기가 성수기래요. 국내는. 그래서 안보 이 시대 방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보안도 있다. 보안 시스템 관련된 슈프리마 실적이 잘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금호 소개는 여기 원피스 아세요? 만화. 여기가 뭐 얘 누구죠? 가운데 루피인가요? 이게 고무 인간이죠. 그냥 팔이 쭉 늘어나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금호석을 이게 보다가 고무인간 루피가 생각나서 한번 이제 요거를 캡처를 해왔고요. 매출액 1조 7천억, 영업이익도 400억이나 더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기대치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고, 엠비라텍스 그 특수장갑, 수술용 장갑이나 요리용 장갑, 요게 지금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합성고무, 전기차용 타이어는 마진이 좋은데 여기도 수요가 호조고, 합성수지 플라스틱 쪽 이쪽도 흑자 전환했고요. 합성수지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고무 좋고 합성수지도 개선되고 원재료 부타딘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고, 천연고무는 공급이 줄 것 같고, 병충해나 유럽의 규제 문제, 공급 줄면 천연고무 가격 오르죠. 대체재인 합성고무도 같이 갑니다. 근데도 주가 안 가죠. 고무처럼 좀 주가도 늘어나면 좋으려면 주가는 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런 이제 좋은 모멘텀들을 잘 반영해서 늘어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KCC는 이제 페인트 회사죠. 원래 그 페인트랑 실리콘, 모멘티브라는 실리콘 회사 인수해가지고 그게 좀 성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도 1조 7천억,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500억이나 늘어났어요. 사상 세 번째 이익이고요. 실리콘 이익에다가 페인트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메탈 실리콘으로 실리콘 만들거든요. 이게 약세 보이면서 원가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BR 0.4배로 절대 저평가고,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은 24, 25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가능할 것 같다. 그 키움의 정경희 연구원님은 화학섹터 탑픽이고, 글로벌 DMC, 이 DMC가 뭐냐면 실리콘 그 중간재라고 보시면 돼요.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 만들 때 필요한 중간재. 저게 증설이 많아지지 않고 증설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급 강의 이슈가 완화되는 거죠. 그럼 실리콘을 또 막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만들고 막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증설이 내년에 없다.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페인트도 좋고 실리콘도 좋고 내년 더 좋다. 이런 관점이에요. 여기에 이제 주조환원 더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또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기업인 것 같고, 반도체 원자 현미경 관련주죠. 원자 현미경으로 이제 반도체 검사해주는 파크 시스템즈도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반도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첨단 패키징 장비 주문, 그러니까 첨단 후공정, 요거 검사하는 장비 주문이 본격화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 이제 보통 숄더볼로 이렇게 동그란 볼로 칩과 칩을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근데 숄더볼이 없어요. 그냥 칩과 칩을 그대로 붙여요. 그럴 때 그 구리 이제 표면 제어할 때 원자 현미경, 구리와 구리끼리 이렇게 딱 이걸 결합을 하죠. 그래서 원자 현미경 그때 많이 쓰일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멍 뚫어서 연결하잖아요. 이 칩과 칩 사이 구멍을 쭉쭉 뚫어서 이렇게 쭉 8단, 12단으로 연결하는데 그걸 비아울이라고 그러죠. 그거 측정 목적의 수요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과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실적도 좋았습니다. 대부 시스터즈도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이 게임은 좀 어려워요. 매출 뭐 알 수도 없고 얼마나 될지. 근데 이번에 어쨌든 매출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쿠키런 모호메탄 매출이 반영되면서 매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꾸준히 매출이 일어날지가 관건이고, 다만 이제 저는 대부 시스터즈가 어쨌든 IP는 확실히 갖고 있잖아요. 쿠키런이랑. 저도 옛날에 이게 나온 지 한 10년 넘었을걸요. 저도 쿠키런 나왔을 때 게임 이걸로 이제 모바일로 많이 해봤거든요. 굉장히 중독성 있는 게임이죠. 저 쿠키런이 막 뛰어가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나긴 하는데, 저 IP 가지고 다양한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선, 그리고 회사가 또 아마 이제 쿠키런에 아마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쿠키런을 좀 아주 글로벌 IP로만 잘 만든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도 잘 나왔고, 다만 지금 이제 신작 게임 나오고 나서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토비스는 이제 여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거 만드는 회사고, 실적이 찢었어요. 그냥 77억에서 영업이익이 160억으로 2배 이상. 전장 디스플레이 매출이 증가했고, 카지노 모니터가 원래 본업이거든요. 이것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점점 이 안에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수혜를 좀 계속 받을 걸로 전망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주가가 비싼 건 아니에요. 밸류는. 근데 좀 많이 올랐다는 건 조금 염두는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번에 실적 좋았고 결국 중국에서 러브콜을 보내죠. 장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번 실적도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원래 작년에 적자였잖아요. 근데 361억 흑자 냈고 중화권 고객사용 장비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게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80. 대부분 중국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제 국내 내수도 늘어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거든요. 생산 능력을 확대하니까. 예. 그래서 해외도 좋고 중국 수혜에다 또 국내 장비 투자 증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에 거의 납품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아니고 하이닉스예요. 이 예산 중국하고. 카페24도 이번에 숫자 잘 나왔죠. 매출액 758억 정도 나왔고 물론 매출이 엄청 고성장한 건 아닌데 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용 계산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 매출 664억, 결제 솔루션 매출 265억 이런 거 하고 있고 이 회사의 핵심은 뭐냐면 카페24가 만약에 제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어요.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면 제가 구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카페24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줘요. 다 구축을 해줍니다. 저희 이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고 근데 이제 유튜브 쇼핑을 할 때도 이 회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제, 쇼핑몰 구축 이런 것까지 해주는 건데 아직 유튜브 쇼핑이 제대로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우리가 누가 봐도 유튜브 쇼핑 시장이 커질 거는 좀 명백하잖아요. 많이들 유튜브 쇼핑 할 거. 근데 물론 저게 틀리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유튜브 쇼핑 시장이 성장을 안 한다. 그건 뭐 카페24 없는 거예요. 그냥 주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쇼핑이 얼마나 더 활성화될지는 봐야 되겠고 구글 입장에서 유튜브 쇼핑이 지금 성장 산업이니까 키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이제 광고만으로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장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 도입하면서 인건비도 낮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마치 월마트처럼.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꾸준히 되게 추적하면 꼭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추적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많이 올랐어요. 저번에 막 2만 원대도 간 적 있잖아요. 근데 3만 원 중후반까지 갔으니까 조금 쫓아가는 건 늦었죠.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조정이 클 때 관심을 가지시되 지금 어쨌든 공부는 이런 트렌드 분석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이제 원전 르네상스 관련해서 실적도 좋았고요. 숫자 좋고 2분기 물론 일회성 요인도 있었지만 체코 원전 수주도 있고 이게 제일 먼저 반영되는 회사가 한전기술이에요. 체코 수주를 가장 실적에 먼저 왜냐하면 설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기당 6천억 정도 지금 이게 전체 사업 규모가 24조인데 이 중에 5에서 10%를 매출 확보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체코 원전 수주하면서 아마 3천억 정도에서 3천억 정도를 아마 실적에 반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체코 아랍에미리트만 반영해도 27점까지는 매출 급성장.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모르지만 체코는 확정됐고 신한울도 확정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매출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신규 원전 3기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거 얼마 전에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알려드렸죠. 한기 건설 계획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획하는 거고 폴란드의 퐁트누트 원전 프로젝트도 계약을 체결할 걸로 아마 협력 의향서 체결했던 걸로 제 기억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가시화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내가 원전 뭔가 수주 받아서 실적주에 투자하고 싶으면 한전기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실적이 반영돼요. 한전기술이 왜냐하면 설계부터 들어가니까. 다른 기업들은 되게 늦게 반영돼요.
막 만드는데 몇 년 걸리고 이 체코 원전만 해도 공사 들어가는데 29년에 공사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실적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게 한전 기술입니다. 근데 반대로 원전 수주 실적이 없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환경은 원전 수주가 꾸준히 일어나니까 다만 이제 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래 캐나다 회사가 인수해버렸죠. 파산했다가. 근데 이 회사가 자꾸 소송 걸어요. 막 지금 자기네 원천 기술이니까 옛날에는 합의해가지고 수출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근데 체코 원전 가지고 뿔났는지 자기네가 졌잖아요. 미국이. 계속 단지 걸어요. 예. 단지 걸고 우리 허락 받아라. 그러니까 이건 좀 빨리 정부가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게 좀 리스크긴 한데 잘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원전 르네상스에 또 한번 숫자까지 잘 갖춰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펌텍코리아도 실적 좋았고 용기 화장품 용기 회사죠. 근데 제가 이건 그냥 약간 용기를 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여기서 뛰어내려면 용기 필요하죠. 근데 화장품도 용기가 중요하죠. 용기 없으면 우리가 화장품 어떻게 씁니까? 담겨있지도 않은데 어디다 담았을 거예요. 숫자 좋았고 특히 인디 브랜드 비중이 늘어나고 증설해서 생산량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파마리서치는 이제 여기 연어 생식세포 여기다 넣는 거 아시죠? 예. 리쥬란 스킨 부스터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옵니다. 와서 스킨 부스터를 맞으러 와요. 보톡스 같은 거. 왜 한국이 압도적으로 싸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 피부과에 오죠. 그런 효과로 실적이 계속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피부 저렇게 치료받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죠. 효과가 있으니까. 아니 뭘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돈 안 쓰겠습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인간이 이상 그렇게 되죠. 야 이거 진짜 썼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네. 다른 거 아껴서라도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외모적으로 멋있어지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파마리서치도 중장기적으로 다만 이제 경쟁 제품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거기서 그 경쟁사들을 얼마나 잘 방어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도 이번에 실적 좋았죠. 엑스코프리 매출이 미국 매출이요 65% 증가했고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어요. 엑스코프리 매출 판관비, 그러니까 이 매출이 비용을 이제 뛰어넘으니까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대단한 게 개발부터 그 다음에 FDA 승인 받고 지금 미국에서 판매 이거를 보통 혼자 하기 어려워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그 오스코텍으로부터 산 다음에 그 물질을 넘겼어요. 얀센에. 그래서 얀센이 다 임상하고 승인까지 하고 존스앤존스가 유통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그 좋은 전략이죠. 예. 그렇게 해서 로열티만 받는 거.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근데 바이오팜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야 내가 혼자 다 할게 이런 느낌. 나는 올인원. 나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했을 때 타격은 크겠지만 성공하면 저 매출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한양행은 미국에서 폐암 치료제가 팔리는 거에 10%를 받아가요. 그죠? 예.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를 다 받아가요. 그죠? 예. 저게 매출 1조 지키면 1조가 그냥 자기 거죠. 1조 예상은 하거든요. 2027년경에.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전략인데 이제 SK 바이오팜은 되게 독특한 전략이죠. 남들이 잘 안 쓰는. 근데 그걸로 성과를 내고 있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려현도 실적 좋았고요. 자회사들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 거기에 전체 시총의 4%에 달하는 자사주 취득 공시도 했고 열심히 일해서 주주환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이번에 내수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수 경기가 혹한기인데 이 회사는 지금 뜨거워요. 예. 그러니까 골프웨어, 남성용 의류 이런 쪽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예, 브랜드 엑스코 여기가 잭시믹스라는 브랜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매장 가서 한번 사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워낙 지금 잘 된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CS 윈드 참 실적 좋았고요. 그 자회사 이번 예전에 인수했던 회사가 좀
영업 적자가 커가지고 굉장히 리스크가 컸는데 이번에 그 영업 적자가 환입돼서 실적이 점프를 했어요. 400억 예상했는데 1,300억 벌었어요. 해상 변전소 단가를 인사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해소된 거죠. 그동안 이제 해상 변전소 이익률이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우려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풍력타워 25년 납품 물량 단가 인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본업 경쟁력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시작되니까 다 좋아요.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트럼프만 아니면 돼요. CS 윈드는 트럼프만 아니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제발 해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주주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해리스 응원하셔야 되고 트럼프 되면 주가 가기가 쉽진 않죠. 당연히. 그게 참 어려운 점이죠. 예. 그다음 KTNG 뭐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건 알죠. 다들 아시지만 그러나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배당은 이롭다. 그걸 제가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인데 배당 통지서 받고 기분 좋아하는 이렇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실적 좋고 저는 이제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배당 고배당주로 좋고 배당 분리과세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 혜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법으로 좀 바꿔서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죠? 참. 예. 배당.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자본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좀 배당으로 이렇게 소득을 늘리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그 배당 소득에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가 들어가니까 참 그게 좀 힘들죠. 근데 저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매출액 2조 뭐 매출 좋고 다 좋아요. 일본, 중국 리스크도 많이 경감됐고 다만 전자선거래 웹툰 클라우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잘 안 가요. 그게 좀 아쉽죠. 성적은 전교 1등인데 재미가 없어요. 뭘 보여달라. 좀 새로운 걸로 성장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주가 부진의 이유인데 일단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성장을 좀 보여달라. 따분한 전교 1등 싫다. 약간 시장은. 그래서 AI든 뭐든 뭘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은 이제 의심 안 한다. 제발 재밌는 뭘 보여줘. 이제 요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한국콜만 실적 좋았고 매출 뭐 영업이익 다 좋았고요. 중국 부진 여전하지만 선케어에 또 되게 강자죠. 선케어 ODM 되게 잘하고 있고 기초도 국내 ODM사 중 선케어 기초 부분 점유율 1위입니다. 상반기 가동률이 100%고요. 10단계 요즘에 미국에서 한국 스타일의 10단계 기초 화장이 유행하고 있대요. 그럼 기초 제품 늘어나겠죠. 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챗GPT한테 야 10단계 기초 화장 좀 그려봐 이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실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10단계 하는 건가요? 저는 그냥 2단계로 끝나거든요. 저는 이제 올인원 제품 한번 딱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바르고 끝. 이런데 여기 보면 이제 10단계로 오일 클렌저하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되게 꼼꼼하다는 얘기죠. 저게 습관화돼 있고, 근데 저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고,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도 야 저거 해야 되겠다. 나도 피부 관리해야지. 그래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 드라마에도 나오고 있대요 요즘에. 근데 그런 거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죠 한국콜마가. 또 현대그린푸드는 지금 이번 실적도 괜찮았고요. 주요 고객사 업황호죠. 지금 단체 급식이 잘 되고요. 해외에 공장들 많이 짓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공장 지으면 거기 단체 급식 담당하는 걸 이제 현대그린푸드 같은 회사가 하는 거죠. 현대건설이 해외에 건설할 때 거의 인력분들 이제 식사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 급식 제공하고. 그래서 지금 또 가성비 시대 밥이 비싸니까 저기 구내식당 싸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고 해외 투자 확대. 그러니까 가성비와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워낙 저평가돼 있죠. 또 메디톡스도 요즘에 뭐 보톡스가
워낙 또 잘 되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선 저런 주사용 시술이 제일 많이 흔하죠.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소송 이슈가 있었죠. 휴젤과.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면서 10월 10일 날 최종 판결은 나오지만 비용을 이제 많이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려했던 실적 부진은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 뉴럭스가 어쨌든 내성을 줄인 제품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톡스가 자꾸 맞다 보면 메디톡신 이제 이런 이제 보톡스 같은 걸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기면 효과가 없거든요. 내성을 줄인 제품이죠. 그게 뉴럭스고 그게 상공장에서 이제 1공장 대비 무려 10배 생산 능력으로 생산이 되고 내년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해외 수출을 할 걸로 예상되니까 내년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로 알고 있지만 사실 톡신이죠. 보톡스는 엘러간의 제품 이름이고 톡신이고 드디어 비용 줄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광밴드는 이제 매출액과 이익 다 좋았고요. 예, 2분기 수주가 증가했고 스테인리스 있죠. 예, 저게 LNG 운송할 때 쓰이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예, 관 이음새인데 그게 해양 플랜트향으로 매출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조선 쪽 비중이 높아졌고 글로벌 LNG 시장 커지고 있죠. 예, 또 원전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높으니까 에너지 전환할 때 주인공은 나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래프톤 뭐 매출 이익 찢었죠 그냥. 예. 게임 안 좋다고 하지만 요새 뭐 크래프톤은 딴 세상 얘기입니다. 중국 서프라이즈 났고 이 배틀그라운드란 게임들 많이들 아시죠. 이게 출시 7년인데 여전히 최고 매출을 갱신을 했어요. 동접자 수도 70만 명으로 급증했고 4분기 기대작도 나왔고 게임 피크아웃 나 그런 거 모른다. 예. 나는 그러니까 IP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배틀그라운드란 IP를 갖고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도 주가는 좀 최근에 부진하지만 실적은 좋았고요. 인디 브랜드에도 특화되어 있죠. 선케어도 있고 클렌징. 다수가 이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줘. 그래서 인디 하면 또 코스메카 코리아니까 이번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경동나비엔도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참 실적 좋은 기업들 다 들여다보면요. 미국 비중이 높아요. 북미 시장 내 북미 그 컨덴싱 보일러 아시죠? 친환경. 네. 요 제품들이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도 환경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7월에 이제 1,300억 들여서 석탄 공장 증축하는데 아마 28년 이후로는 2배 이상 생산 능력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컨덴싱 보일러 미국에서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익 QNC는 이제 쿼츠죠. 쿼츠가 석영이에요. 석영. 예, 저게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죠. 쿼츠 매출도 늘었고 자회사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쿼츠 반도체 소모성 제품으로 교체 주기는 3에서 6개월이고요. 매출 성장하고 있고 예, 대만 법인의 생산 능력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도 살아나면서 같이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좀 보고서들이 좀 적어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동진세미캠 일단 실적 잘 나왔고요. 예, 반도체 소재죠. 특수 소재 만들고 있고 소리 소문 없이 강하죠. 항상 실적 좋았던 것 같아요. JW 생명과학은 수액제입니다. 수액제 만드는 기업이고 만든 수액제를 저기 JW 중해제약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령화 시대 필수품이고요. 의사 파업에도 성장을 했고 한정 KPS는 아까 한정 기술과 좀 달라요. 한정 기술은 원전 설계 예산 원전 다 지어진 다음에 정비해 주는 업체. 그러니까 제일 늦게 매출이 반영되죠. 그렇지만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편안한 원전주를 원한다면 괜찮고 S&T 다이내믹스는 독일이 우리나라 뭐 이렇게 탱크나 저 자주포 있죠. 저거 뭐 변속기나 엔진 있죠. 원천 기술 갖고 있는데 S&T 다이내믹스는 K9 자주포 자동 변속기를 국산화했어요. 그래서 독일 눈치 보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AP 시스템은 레이저 장비죠. 그래서 OLED 이번에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실적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앞으로 성장이 얼마 나오는지 그게 필요할 것 같고 후공정이나 전공정이 요새 레이저가 많이 채택되니까 계속 좀 관찰해야 될 것 같고 사이맥스는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이송해주는 장비인데 후공정으로도 이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세메스, 한미반도체, ASMPT 여기가 주요 고객사인데, 그러니까 세메스는 삼성 쪽이거든요. 한미는 하이닉스 이런 쪽이니까 양대 그 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BM용 후공정도 좀 기대를 해보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SP는 조선 방산에 들어가는 부품 선박용 엔질 밸브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실적 좋았고요. 마녀공장은 그 인디 브랜드죠. 그래서 미국 매출이 4배나 증가했고, 거기에 버핏이 투자한 얼타뷰티 아시죠? 이 매장에 마녀공장도 아마 물건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CIS는 이제 그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잘 나왔고, 하이브리드 쿼터 건식 습식 장비 제조하는데, 한마디로 건식과 습식을 합친 거죠. 습식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환경 문제가 있는데, 건식 공정을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섞어버린 거죠. 과도기로. 근데 2차 전지라서 참 답답하긴 합니다. 이게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좋은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냥 정리를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정리하니까 뭐 어느 업종이 좋구나, 아, 이 회사는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게 좀 보이긴 보이거든요.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게, 제가 이제 이미지를 좀 넣다 보니까 다행히 이런 챗 GPT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다 챗 GPT가 거의 다 그려준 거예요. 이런, 요거 말고 이런 배틀그라운드 뭐 그려주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시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꾸준히 한번 실적 발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한번 점검해 봤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실적 발표 시즌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